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6월 30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지금 잘 피해왔죠. 방탄복을 입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다른 이슈를 끌어들이면서 이 희석시키고 이런 행태로 잘 이끌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 지금 거대한 암초를 하나 만났습니다. 다름 아닌 내부의 적, 권력 상쟁을 할 것 같은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고 나서 급격히 이낙연이 뜨면서 좌파 진영의 주도권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귀국한 지 며칠 안 됐죠. 25일 날 귀국했으니 한 닷새 정도 됐는데 장악력을 넓혀 나가고 있는 진보 좌파 진영에서 그럴수록 이재명의 입지는 더 줄어들죠. 자, 일단 이 좌파 진영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귀국한 이낙연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텃밭부터 다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이재명의 이 여론이 별로 안 좋죠. 그 호남은 원래 그 이낙연의 텃밭이죠. 오늘 오후에 강주를 가서 거기 며칠 동안 머물면서 5.18 묘역을 참배를 하고 여러 가지 이 호남을 다시 확인하는 본인의 텃받침을 확인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예정이고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의 평산마을도 찾아가겠다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찾아가서 지금 친문 진영 그리고 친이낙연 진영이 연합 세력을 형성을 해서 친명을 축출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지금 보이고 있죠. 총선 앞두고. 친명이 공천 학살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이 사법 처리를 받거나 아니면 대표직에서 쫓겨날 경우 그것을 지금 친이낙연이 도모를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낙연이 이 문재인을 찾아가는 그 일정이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낙연이 귀국해서 현직 여당 대표 이재명은 의도적으로 패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재명이 이낙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하죠. 그래서 조만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확답을 안 줬다. 여기에 대해서 윤영찬 이낙연의 핵심 접근 일종의 신복이죠. 윤영찬이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만나는 그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일정이 바빠서 우리 일정 지금 잡힌 거 다 끝내고 그때는 한번 일정을 잡아보든지 이렇게 해서 패싱을 사실상 이재명은 패싱해버리고 지금 강주 가고 또 문재인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윤영찬은 또 이 한 가지 비하를 공개하면서 이재명과의 화해는 물 건너갔다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이런 비하인데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이 졌죠. 지고 나서 이낙연이 본선에서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와 상대하는 본선에서 이낙연이 내가 졌으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긴 이재명 쪽이 먼저 이것을 요청을 하는 그런 형식을 밟죠. 그런데 그것을 요청을 안 하니까 이낙연이 내가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이 한 차례 거절을 해버리더라. 송영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영길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멋쩍해져 버린 거죠. 이낙연이. 자,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 개딸들이 이낙연과 관련된 악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다. 이것도 윤영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낙연을 악마화 시키고 있고 이낙연과 신천지 연루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개딸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는 이재명과 화해할 생각이 결코 없다는 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지금 최근에 밝혀진 돈봉투 사건,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그때 대선 후보 경선이 송영길 대표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관리가 됐고 또 대장동 돈을 끌어다가 이낙연의 텃밭인 이 호남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뭐 20억을 요구를 했다가 8억 원을 받고 그것을 호남 조직 만드는 데 써서 김용이 구속됐다가 뭐 지금 잠깐 풀려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니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돈 선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술수들, 송영길과 짜고 친 그런 경선 관리 여기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같이 이재명과 손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이낙연이 다시 재등장을 하니까 언론이 일단 이낙연 쪽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하도 언론이 지금 많이 다뤄서 피로도 그 이재명 피로감이 팽배합니다. 그것이 이재명이 뭔가를 이야기해도 이제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뭐 야당 대표니까 이재명의 활동, 은행을 계속 보도를 했지만 지금 이낙연이 와서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점점 당 대표면서도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일가를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도 반응을 내놓고 이낙연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거는 거의 안 보입니다. 이재명 거는 별로 언론이 다루지를 않고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지금 언론이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문재인 정부 때 초대 국무총리를 했죠. 그리고 여당 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반국가 세력 안에 이낙연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구도가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를 하고 한 건 아니지만 결국 이낙연으로서는 본인을 좌파 진영을 장악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래서 언론의 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셈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위태로운 폭력적인 운동이다. 폭력적 운동이다. 이런 말을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대통령은 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보좌진을 문책해야 옳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나갑니다. 폭력적 운동, 위태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낙계의 이 신복, 이낙연의 신복, 윤영찬, 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도 같이 이 반국가 세력에 포함되는 겁니다. 윤영찬도 지금 이낙연이 귀국하니까 이낙연의 핵심 측근인데 이낙연이 귀국하니까는 상당히 기세등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개딸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퍼붓고 자 윤영찬도 한 발 더 나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반대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 어처구니 없는 쿠데타 발언을 해서 또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니까 일단 어쨌든 쿠데타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막 합니다. 지지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윤영찬이.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 이낙연의 이 폭력적인 운동, 그리고 윤영찬의 쿠데타, 이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퍼뜨리는 내뱉은 발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대항마는 같이 대응을 할 주도권을, 야권의 주도권은 우리가 갖는다. 이런 메시지를 언론중에 지금 내비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상대는 우리다. 친문이다. 친이낙연이다. 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미로 해서 좌파 진영의 이 주도권을 본인들이 가져가려는,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리고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이렇게 때려주니까
문재인 정권 때 같이 일했던 경력을 내세워서 지금 맞대응을 하는 자 그런 그 상황이 됐는데 뭐 얌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뭐 쿠데타 이야기도 하고 뭐 폭력적인 운동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존재감을 지금 가시를 하는 거죠. 이 이낙연, 그 윤영찬 두 사람은 같이 정치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지 언론이 이것을 받아쓰고 파급을 일으켜서 이렇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죠. 자, 이 반면에 이재명의 목소리는 지금 많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도 한마디 했죠. 뭐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나라가 온통 극으로 변해간다.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은 거의 뭐 보도가 안 되고 오히려 이재명에 대해서는 오늘 또 대장동 재판, 대장동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나갔습니다. 직접 재판에 이재명이 나가서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거기서 사무관 출신의 옛 성남시청 공무원, 옛 부하죠. 사무관 출신 옛 부하와 법정에서 직접 본인이 신문을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만 오늘 보도가 좀 되는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오로지 후쿠시마 괴담 퍼뜨리게 골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제. 아침에 제가 조간 딱볼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 괴담을 퍼뜨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때문에 민주당 전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내일 이재명이 이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서울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총동원령을 내렸죠. 뭐 후쿠시마 그 처리수 오염수 처리수 이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다고 각 할당까지 다 하고 지금 출석 체크도 하겠다. 그래서 여성 당원까지 포함해서 총 직결시키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일선 지역위원회에서는 부글부글 또 끓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렇게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자꾸 이 후쿠시마 괴담을 막 퍼뜨리는데 지금 호남에는 특히 호남 쪽에는 이 지역적 기반인 민주당 지역적 기반인 호남 쪽에는 또 바닷가가 많죠. 서해안 쪽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그 이재명이 막 그 괴담을 퍼뜨리니 장사가 안 되고 막 경기가 침체되고 막 거의 또 소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천일염 사재기해서 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야? 이재명이 이 자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 결국 피해가 민주당 텃밭인 호남으로 돌아가죠. 그 상황에서 또 무슨 뭐 집회한다고 광주에서도 오라, 뭐 목포에서도 오라 이러고 하니까 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지금 이재명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후쿠시마에 올인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당내에서도 이재명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런 그 이유가 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이재명은 몰리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지금 뭐 우리가 다 올라가야 되느냐, 호남 어민들 눈치도 봐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좌파 진영에서 지금 이낙연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친문과 또 조만간 문재인과 만나서 어떤 결탁을 하기 위한 합의를 하겠죠. 뭐 밖으로 그 공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친문과 이낙연이 연합전선을 형성을 하면은 이재명은 입지가 좁혀지면서 지금 사법 리스크 전에 정치 리스크로 완전히 고립될 좌파 진영에서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당 대표직을 가지고 이 공천권을 내가 행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으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 무력화되면은 뭐 비대위가 전격적으로 들어서든지 뭐 어떤 그 검찰의 다시 재구속영장 청구가 나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정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사법적으로는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의 등장으로.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